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든 자료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조한경 의사의 환자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아, 네, 그 책이죠? 이게 기존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건강의 주체는 결국 우리 자신이다. 뭐 이런 메시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히 책의 6장 내용,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항생제 사용의 위험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책이 사실 건강이나 질병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에 좀 정면으로 도전하는 면이 있죠. 그렇죠. 저자는 현대의학이 아무래도 증상 완화에 좀 치중하는 경향, 또 약물 중심 치료의 한계, 이런 걸 지적하면서요. 만성질환의 진짜 원인은 결국 생활 습관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생활 습관. 물론 일각에서는 제시된 주장 중에 과학적 근거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주어진 자료 자체의 내용을 좀 충실히 전달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책 전반적으로 기존 관념을 뒤집는 시각들이 참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서 6장에 보면 비만을 그냥 칼로리 과잉이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어떤 영양소의 결핍 상태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정말 신선했어요. 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암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무슨 사형 선고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일종의 경고 신호다, 결과물이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접근 방식 자체가 건강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넓혀주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이 바로 장 건강의 중요성입니다. 아, 장 건강. 책에서는 장이 그냥 소화기관이 아니라 면역력, 그리고 전신 건강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또 항생제 문제랑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료에서 항생제 남용에 대해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항생제 문제요? 사실 내성균 이야기는 저희도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이 책에서는 그 위험성을 좀 더 깊이 파고드는 것 같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지적하고 있나요? 네, 여러 가지 심각한 위험들이 언급되는데요. 첫째는 역시 항생제 내성균, 슈퍼박테리아 문제겠죠. 네, 슈퍼박테리아. 이건 뉴스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항생제가 안 듣는 세균이 늘어나면서 감염병 치료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야말로 조용한 팬데믹이라고까지 자료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팬데믹이라 어휴, 심각성이 확 와닿는데요. 그렇죠. 무분별한 사용이 이 문제를 계속 가속화시킨다는 거고요. 그 외에 또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둘째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 장내 미생물 생태계 파괴입니다. 아, 장내 미생물. 유익균 말씀이시죠? 네. 항생제는 나쁜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까지 그냥 다 죽여버리니까요. 이게 단순히 배탈 좀 나고 많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자료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소화나 면역 기능 저하는 기본이고 비만, 당뇨, 알레르기, 심지어는 치매나 일부 암, 폐암 같은 만성질환 위험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와, 그러니까 감기 때문에 그냥 먹은 항생제가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장내 미생물이 면역은 물론이고 만성질환에 치매까지 관련이 있다니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아마 이게 가장 좀 놀랍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항생제를 장기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때 특정 암, 특히 대장암이나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네. 암 발생 위험이요? 네. 자료에 인용된 연구들을 보면 항생제 누적 사용량이 많을수록 이런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명확한 인과관계다라기보다는 연관성에 대한 경고 수준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지적인 거죠. 항생제 사용하고 특정 암 위험 증가 가능성이라 이거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경고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외에도 면역체계 발달 저해라던가 알레르기 반응 같은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고요. 결국 이 모든 경고가 향하는 지점은 하나인데요. 항생제가 필요할 땐 당연히 써야겠죠.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동안만 아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신중하게. 습관적으로 사용하거나 오남용하는 것은 개인 건강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합해보면 이 책은 질병과 치료에 대한 우리의 좀 수동적인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건강 주권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던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게 당신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건강주권. 이게 단순히 의사 지시를 그냥 따르는 걸 넘어서요. 내 몸에 대한 정보를 내가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고 이해하고 또 치료법을 선택하는 과정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거죠. 아, 능동적으로. 왜 이 약을 먹어야 하는지, 다른 선택지는 없는지 질문도 해보고 더 나아가서는 식단,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같은 아주 근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건강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 네네. 책의 관점에서 보면 의사는 물론 중요한 조력자죠. 하지만 궁극적인 치유와 건강관리의 주체는 바로 당신 자신이다 이겁니다. 아, 단순히 아프면 병원 가고 약 먹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 삶 전반에서 건강을 내가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군요. 정확합니다. 현대의학의 도움은 필요할 때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건강을 책임지는 자세.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책의 내용을 좀 곱씹어 보시면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에요, 이 책의 주장처럼 우리의 아주 일상적인 선택들, 예를 들면 먹는 것, 심지어 느끼는 감정까지도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면 질병의 증상만 쫓아가기보다 내 몸이 보내는 아주 섬세한 신호들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당신의 일상적인 건강관리 방식 자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